경제를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가상자산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먼이 코인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챗 GPT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가 코인 프로젝트를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월드코인인데요.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을 통해서 신원을 인증하면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채 인식을 통해 신원을 등록한 이용자에게는 WLD 같은 이름인데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월드코인은 최근까지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공동 설립자로 참여한 프로젝트라서 코인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시 전부터 이 홍채 정보 이제 과연 기업이 가져가도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뒤따르면서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는데요. 월드코인도 이제 출시되자마자 이제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도 조사에 착수를 했고 가격도 처음에는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40% 정도 하락하는 등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풀어갈 숙제가 많은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샘 올트만이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이게 출시한 지가 뭐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출시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제 오브라는 이제 동그란 구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홍채를 거기다 갖다 대고 앱을 다운받아서 신원을 등록하면 되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에서 계속 신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코인이 확장성이 과연 괜찮겠느냐. 왜냐하면 이거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몇 곳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시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돼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긴 한데 뭐 홍채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좀 지켜봐야 어느 정도 좀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픈 AI, 구글이 그동안 이제 AI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애플도 AI 개발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도 드디어 이제 AI 시장 경쟁에 뛰어드는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등 다수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은 애플도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름은 애플 GPT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챗 GPT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애플 내부에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은 그 회사 내부에서 소규모 엔지니어링 팀을 꾸려서 애플 GPT를 만들었는데 내부에서 이제 AJAX라는 대형 언어 모델도 구축을 하면서 AI 시장에 조금씩 진출하려는 모양새긴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AI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고 아직까지는 이제 내부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 때문에 이 구글이나 오픈 AI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AI 개발에 뛰어드는 모습은 아닌데 지금 개발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소식이 굉장히 빨리 전해졌네요. 초기부터. 그 내부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소식인데 네. 그게 조금 이제 밖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언론 보도도 이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플 GPT라는 이름으로 지금 챗봇을 준비하고 있다. AI 개발에 착수했다. 애플이 이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트위터 로고를 바꿨잖아요. 파랑색 그 모양이었다가 X로 바꿨잖아요. 이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아주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뭐 IT 시장도 그렇고요. 사실 코인 업계도 그랬는데요. 트위터 로고를 파랑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X 모양으로 바꾸면서 이 트위터를 굉장히 전면 개선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트위터를 바꾸겠다라는 머스크의 계획은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올해 3월에는 X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트위터와 합병을 했는데요. 이제 X로 리브랜딩한 트위터를 두고는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된 슈퍼 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슈퍼 앱. 그러니까 로고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로고라는 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로고를 바꾼다는 건 사실 기존의 서비스도 상당히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거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트위터가 글을 쓰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 SNS의 역할만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 모양이었던 것도 새들이 이제 지저귀는 거니까 짧은 글들이 그렇죠, 오고 가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해서 이제 슈퍼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트위터를 머스크가 어떻게 바꿔나갈지 보는 것도 주목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기사를 찾아봤더니만 이 X 로고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뭐 어서 또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뭐 내 계정을 강탈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긴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X라는 이제 계정을 예. 이제 이름을 X로 바꿨으니까 이제 공식 계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메일 하나만 딸랑 보내놓고 우리 회사가 인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실제 그 계정을 쓰는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트위터를 X로 이제 바꾸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도지코인 가격이 올랐다 그래요. 이건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하면 빠질 수 없는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인데요. 트위터 리브랜딩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가격이 10% 급등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에 10% 하루 만에 급등한 것은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사실 도지코인은 2013년 이 일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농담 삼아서 만든 코인이었지만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는 시가총액 7위에 달할 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규모 코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이 리브랜딩 이후에 가격이 오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금융 기능을 트위터에 추가할 것이라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적었었거든요. 그렇죠. X로 로고를 바꾸면서 뭐 기능을 굉장히 뭐 확대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이라는 키워드에 사람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코인 결제 시스템을 트위터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 대상으로는 뭐 옛날에 테슬라에 썼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하면 또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사용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결제 소식에 힘입어서 가격이 급등했고 무엇보다 또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X 이 로고에 대한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그 홍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밑에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 아티스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이제 이런 전망들이 섞이면서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고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아직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장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도지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하나로 6,800억 정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정의 규모가 6,800억 정도라는 거죠. 그게 결국 기대의 규모네요. 기대의 규모. 네, 맞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기대가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트위터 행보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트위터를 X로 바꾼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그것에 계속 관심 갖는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이나 그 뭐 가상자산 이런 도지코인에 계속 관심 갖는 그분들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거 이름 보고 이분이 도지코인이랑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다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밑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명시가 돼 있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좀 재밌었던 것은 X라는 이름이 붙은 코인들이 또 있어요. 이제 뭔가 시장에 굉장히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인 뭐 거래소나 이런 곳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코드로 돌아가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뭐 X라는 이름이 붙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도 굉장히 급등락을 보이면서 X로 바꾼다고 했었을 때 그에 관련한 이제 투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 코인의 가격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IT 관련 소식으로 넘어올게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2분기 연속 추월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동아일보 등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LG전자는 호실적을 보이면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2분기 연속 영업이익 측면에서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7,419억 원입니다. 이는 삼성보다 약 734억 원 정도 더 높은 수치로 2분기에서도 이 삼성을 뛰어넘으면서 1분기와 2분기 2분기 연속 이제 우위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늘도 아주 덥던데 폭염과 장마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제습기나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면서 네네. LG에게도 도움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장 사업,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도 LG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는 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어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하는 행사라면서요? 언팩 행사가? 네,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열리는 거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 7월 2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예. 이날 이제 공개된 신제품은 Z 플립 5, 폴드 5, 갤럭시 워치 6, 갤럭시 탭 S9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Z 플립 5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유튜브나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외부 화면이 아주 커졌습니다. 원래 Z 플립 하면은 접혔을 때 이 바깥에 드러나는 그 외부 화면을 쓸 수 있는 그 사용성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예, 폴더블 폰이죠. 접는 폰. 네, 맞습니다. 접는 폰. 그래서 3.4인치로 전작의 1.9인치 대비 약 80% 정도 커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야간 촬영 기능도 개선되고, 이제 AI 기반 이미지 신호 처리도 적용되고, 이 배터리 효율도 향상됐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Z 플립 5는 8월 11일 공식 출시가 되고요. 가격은 가장 싼 256기가 모델이 139만 9,200원으로 예. 전작 대비 1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언팩 행사만 한 거라서 물론 관심도는 굉장히 높지만 뭐 앞으로의 반응 좀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일단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Z 플립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많기도 예, 했고, 그동안 좀 단점을 꼽혔던 이 앞화면이 좀 작지 않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대폭 향상시킨 게 가장 눈에 띄고, 디자인도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그 시장에서 좀 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뭐 글로벌 업체들도 함께 경쟁을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폴더블 편 새로 나온 것도 사실 좀 비싼 편이잖아요. 좀 아까 말씀하신 X를 들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뭐 이제 개선한 거, 뭐 접는 주름을 좀 편다거나 이런 거 개선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실지 보면 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국내 가상자산 소식을 좀 여쭤볼게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라 그래요.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 남부지검은 이제 여의도 쪽에 이제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검찰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남부지검 아래 합수단이 7월 26일 출범을 했고, 출범식도 이날 별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고위인사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이제 축사도 하고, 이제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합수단은 감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실 코인의 발행, 유통업체와 시장 관계자를 집중 수사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첫 사건으로는 기존의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에서 봤던 하루 델리오 사건, 그리고 위믹스 사건, 피카 사건이 합수단에 재배정돼서 앞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루 델리오 사태란 이제 가상자산 운용사인데요.
돌연 6월 중순에 입출금을 중단해서 투자자들 피해를 낳아서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을 고소해서 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위믹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 위믹스의 초과 발행 유통 문제를 투자자들도 문제를 삼아서 사기 등 혐의로 이제 위메이드와 이 회사 장영국 대표를 이제 고소한 사건이고, 이제 피카 사건 같은 경우는 미술품 조각 투자 관련 코인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공동 대표인 송 씨와 성 씨가 구속되면서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이 서울 남부지검에 생겼다는 건데요. 뭐 금융권도 함께 합동을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도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관련한 피해 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좀 양면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시장의 자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검찰 내 가상자산 관련 이렇게 수사를 전담하는 곳이 생긴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지니까 좀 더 시장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 이제 왜냐하면 가상자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범죄도 많고 사기도 많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범죄 합수단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과 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것 다 누가 쳐다보는 거 아니야? 공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있겠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였습니다.